안녕하십니까. 가연세무법인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자녀 통장을 관리하는 부모님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이 많아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녀한테 꼬박꼬박 적금을 넣어줬는데 신고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 계세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건물을 증여하고 임대료 나오는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임대료를 다 받으시는 경우죠.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고, 새로운 내용이죠. 2024년에 개정되는 혼인공제, 출산공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자녀들한테 돈을 좀 더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상속증여조사로 주로 추징되는 자녀들 통장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 통장의 관리 원칙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녀 통장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31조 규정에 의해서 증여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집행기준에 보면요, 통장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녀한테 돈을 줄 때 자녀 명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요, 원칙적으로는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할 때 그때 증여다라는 거고요. 자녀들한테 입금한 시기가 명확치 않은 경우에, 아니면 단순히 그냥 예금만 이렇게 넣어놓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전을 인출해서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칙대로 신고를 하면 모르지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신고를 한 경우가 있고 신고를 안 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신고한 경우는 뭐 그대로 입금할 때 증여세 신고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들이 있어요.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원칙대로는 입금할 때로 소급해서 수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수정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이게 신고가 너무 오래전에 입금을 해놔가지고 세금이 좀 많이 나오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현금대로 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고민을 하실 거예요. 어찌됐든 미사용으로 해서 사용시로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로 하루하루별로 이자가 붙어요. 한 연간 8% 이상의 높은 세금을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죠. 다른 방법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텐데 개개인별로 사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그동안 입금한 금액이 소액이면은 요거를 다시 갚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 공제를 하는데 일반 원칙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돼요. 기본적으로 배우자한테는 6억 원, 직계존속한테는 5천만 원, 미성년자한테는 2천만 원 정도를 10년에 걸쳐서 한 번씩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여를 잘 해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증여를 할 수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태어날 때 2천만 원 해주고, 또 10살 지나서 11살 때 생일에 또 2천만 원 해주고, 또 21세가 되면은 이제 성년이니까 5천만 원까지로 증여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10년마다 이렇게 증여를 해주고 좋은 투자를 해서 재산이 증식이 되면은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집을 사거나 취업을 해서 보금자리를 얻을 때 굉장히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만 증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속증여세법상에 1억 원 이하는 10% 세율에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세율로 자녀들한테 추가로 증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1억씩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여력이 되실 때요, 뭐 5억까지도 주실 수가 있겠죠. 20%도 자녀의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20%면 높은 세율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조부모를 통해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은 뭐 젊은 시기라 아직 자산이 많이 안 모였다라고 하면 조부모를 통해서 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새로 바뀐 내용이죠. 2024년에 개정될 내용인데, 혼인, 출산 증여 공제라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혼인하고 출산할 때, 특히 혼인할 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자녀들한테 전세자금 1억 정도 보태주는 거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맞아요. 여러분, 과세당국에서도 자녀들 집 얻어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인지상정이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이라도 좀 어느 정도 해놔야 또 결혼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을 빨리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또 집값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혼인이랑 출산에 대해서 조사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예 공제를 해줘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라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혼인에 대한 공제,
출산에 대한 공제가 별도로 각각 존재를 하는 거고요. 각각의 법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돼요. 직계 존속,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도 됩니다. 할머니도 되고요. 1억 원까지는 혼인신고 이전 2년, 이후 2년 내에, 혼인 전후에서 2년 이내에는 1억 정도를 주더라도 인정을 해주겠다. 이게 최초로 나온 정부안이었고요. 여야 합의를 하면서 출산증여공제라는 게 또 추가적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났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출산을 위해서 1억 정도를 주는 거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해서 직계 존속이 1억 원을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도 인정을 해주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중복적으로 공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두 개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통합공제를 1억 원으로 한 번만 해주는 걸로 법률이 2024년에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요. 공제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0세 이전에 이미 부모님한테 한 2천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미성년자니까 뭐 괜찮죠? 근데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면서 기본공제가 10년이 지났으니까 5천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결혼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년 내에 혼인공제로 1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미리 1억 5천 정도를 가지고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신랑과 신부 각각 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양쪽 집안이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각각에 대해서 1억 5천씩 받으면 한 3억 원 정도 본인 자금 가지고 일부 대출하면은 웬만한 전세들 서울에서도 좀 구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30세 혼인을 하면서 증여공제로 1억 5천, 혼인으로 인한 공제 1억, 그 다음에 일반 증여로 인한 5천만 원 공제를 받았는데 부부 사이가 좋아서 잘 지내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35세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출산공제를 또 받을 수 있느냐? 혼인하고 출산 한 번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두 개 합쳐서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출산증여는 추가적으로 못 받고요. 그때까지 뭐 세금 없이 증여를 했으니까 1억 정도는 10% 정도 세율로 추가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40세 이후에 출산을 하면 또 받을 수 있는 거 안 됩니다. 혼인이랑 출산에 대해서는 한 번만 적용되는 걸로 됐죠. 우리나라 출산율을 고려하면은 이거를 별도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재 법은 둘 중에 하나를 한 번만 1억 원을 인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년에 5천은 40세 이후에 출산하더라도 10년에 5천만 원은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새로 살아나죠. 이렇게 해서 자녀들에 대한 증여를 관리를 해주실 때 이런 스케줄로 해주시면 굉장히 좀 유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증여한 다음에 통장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억짜리 건물인데 이거를 자녀들한테 다 줄 수가 없어서 일부만 증여를 해준 거예요. 부모님은 10억 정도만, 50억에 10억이면 몇 프로죠? 20%만 증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가 나오는 거를 누구 거예요? 임대료가 월 2,500만 원이 나온다 하면 부모님이 2천만 원은 부모님 거고 500만 원 20%에 해당하는 거는 자녀들의 임대료가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누가 관리를 하느냐? 부모님이 관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모님 통장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요거는 증여 문제가 나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 500만 원은 모아서 자녀 통장으로 별도를 관리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녀의 적금을 들어주시든지 자녀가 계약자로 된 보험을 들어서 상속세를 대비할 수 있게 해주시든지 이런 것들이 유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속조사를 하게 되면요. 자녀들 통장을 같이 보게 돼요. 부모님 통장도 보지만 자녀 통장도 같이 보게 돼서 자녀들 통장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들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약을 해볼게요. 만약에 상속이 되면은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거는 10년 전까지 입금된 금액은 상속 재산에 합산이 됩니다. 통장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상속인 외자, 사위나 며느리, 손주 이런 사람들한테는 5년 내 것까지만 상속 재산에 포함이 돼요. 주려면 10년 전에 주든가 사위 며느리한테 손주한테 특히 5년 전에 주든가. 근데 우리가 평균 수명 나이를 고려해서 한 80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70세 이전에 상속을 대비한 그런 증여들을 어느 정도 많이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10년 전부터 이렇게 증여한 통장 내역, 자녀들 통장을 보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통장이 이렇게 사용 내역이 있고 자녀들 통장도 사용 내역이 있겠죠. 부모님 통장에서 출금을 했는데 1,000만 원이 입금됐어. 자녀 통장으로. 직접 꽂아주면 이건 바로 증여죠. 그래서 직접 꽂아주면 안 되겠다.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입금을 나눠서 줬습니다. 그러면은 세무조사 때 자녀들이 사전에 증여받은 걸로 안 보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입금 은행이 어느 지점에서 입금이 됐는 건지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자녀들 통장에 입금된 게 지방은행에서 이렇게 입금이 됐다. 서울에 살고 있는 자녀들 통장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지점명이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자금 출처로 자산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사용하는 처에 따라서 입금되는 통장에서 카드를 쓴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따른 자금 출처 문제를 같이 봐서 사전 증여로 봐가지고 이게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통장을 쓰는데 현금으로 빼서 줄 거야, 자녀한테. 근데 당장 빼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빼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줄 거야. 근데 이게 현금도 그렇지만 금액도 커가지고 수표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표는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돌아서 온 것들이 발견이 되면 이것도 증여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현금을 그러면 1,000만 원이 아니라 조금씩 적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자산을 어떻게 형성을 했는지에 따라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 다 노출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온라인에서 유튜브로 방송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현금 수입 여부나 수표 입금 여부 등에 따라서 사전 증여로 봐서 상속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상속이나 증여는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미리 상담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오시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나중에 사고 터지고 막는 것보다 미리 상담하는 게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고요, 절세 방법도 더 많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